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포가 온 금융시장을 뒤덮은 가운데 유가도 $50 초반대로 하락을 하는 등 위험 자산 기피 심리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전히 유효한 $50에서 $60 사이 박스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유가 동향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연초 미국과 이란 간의 보복전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라크 내 미국 대사관 피격 이후에 이란 서열 2위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을 하면서 우려가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었고요. 이후에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 10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65 부근까지 유가가 치솟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제재를 가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유가는 $60까지 급락을 했고요. 이후 미국 내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재고가 증가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하락 압력이 좀 가팔라졌습니다. 리비아 파이프라인 봉쇄, 그리고 시리아 공습, 이란과 이라크의 반정부 시위 등이 지지력을 유지시키는 듯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가이아나와 노르웨이, 그리고 브라질 등의 주요국들 증산 우려가 상승을 제한을 했고 이후에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투심이 크게 위축되면서 $50 초반까지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12월 오펙 생산이 16만 bpd 감소를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앙골라 생산량이 내전 피해 회복으로 인해서 증가를 하긴 했지만 파이프라인 봉쇄로 인한 생산 차질을 빚은 리비아와 그리고 반정부 시위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생산량이 감소한 이라크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12월 오펙 생산량은 시장에 별다른 이목을 끌지 못했는데요. 사우디의 단독 원맨쇼도 시장에서는 더 이상 상승 재료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증산, 그리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브라질의 생산, 그리고 대규모 신규 유정 생산과 수출을 시작한 가이아나 등이 시장에 하락 압력을 준 영향이 훨씬 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감산에 부정적인 러시아 노박 석유 장관의 연임과 그리고 러시아 2위 생산 기업인 향후 10년간 $1,000억 투자를 해서 생산을 늘리겠다고 언급한 점도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연초부터 유가 급등을 유발을 했던 미국과 이란 간의 보복전은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으로 미국 민간인 한 명이 사망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이라크의 미국 대사관 공격, 그리고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살, 이후 이란의 미국 미사일 공격 등으로 격화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트럼프가 추가 확전을 자제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송유관 가동 중단으로 리비아는 현재 약 100만 배럴가량의 차질을 빚고 있고 시리아 내전 우려도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시리아의 원유 생산량은 급격하게 줄어서 현재는 3만 bpd가량에 불과하지만 주요 원유 수요처인 유럽과 그리고 주요 공급 지역인 중동을 잇는 주요 지역인데다가 사우디와 이라크와의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런 관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동 지역에서 한 발 물러선 미국의 영향으로 터키의 시리아 공습과 그리고 러시아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금년 미국의 증산은 이미 시장의 가격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미국의 증산 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EIA는 금년 약 106만 bpd가량의 증산을 예상을 하고 있으며 퍼미안 지역의 세일 분지를 중심으로 약 80%가량의 증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신설된 파이프라인은 모두 텍사스 항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산분 대부분은 수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수출 규모는 작년보다 약 100만 bpd가량 많은 350만 bpd 수준입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 숨어 꾸준하게 생산을 늘려온 러시아도 예전처럼 완만한 증산을 지속할 전망인데요. 다만 1월 러시아 생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1월부터 기존에 집계되었던 컨덴세이트 70만 bpd가량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 추가 감산을 하기 위해서는
컨센트레이트를 제외한 실제 원유 쿼터가 약 1112만 bpd에서 70만 bpd 가량이 낮은 1037만 bpd가 되어야 합니다. 컨덴세이트 분량을 감안을 하면 실제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매우 큰 규모로 감산을 한 것으로 시장이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1037만 bpd가 상회할 경우 러시아는 실제로 원유를 증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년보다 더운 날씨로 미국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정제유 재고를 살펴보면은 예년 수준의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그 2월 난방유가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정제유 재고의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편 12월 달에 브라질의 원유 생산량이 316만 bpd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펙의 맹주국인 사우디가 브라질의 영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 만약에 브라질을 영입한다고 한다면 사우디의 맹주국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좀 부각을 시킬 수가 있고 이와 더불어서 오펙국들의 감산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입장에서 보면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오펙 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과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촉발된 지지력에 기댄 증산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실익이 없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금년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인 30만 bpd 가량의 증산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실익이 없는 오펙 가입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남미 최빈민국인 가이아나의 막대한 규모의 석유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미 가이아나는 12만 bpd 가량의 생산과 수출을 시작을 했고 5년 내 75만 bpd까지 생산을 늘릴 전망입니다. 발견된 석유 매정량은 80억 배럴로 하루 75만 배럴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약 30년간 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가이아나 총 인구가 75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인당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의 8,300배럴보다 많은 1,600배럴에 달하며 세계 3위 수준입니다. IMF는 가이아나의 금년 GDP 성장률을 86%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금지 조치로 베네수엘라는 차관을 빌려줬던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에게 원유 형태로 되갚는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생산 개선세가 보이지 않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인 셰브론사에게 유일하게 한시적으로 규제 면제를 부과를 했고 그 결과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이 반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산의 유질은 탄소 비중과 황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수출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경질류를 혼합해 수출 등급을 맞춰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초경질류 수입이 불가피한데 달러가 부족한 베네수엘라에게 있어서 수출 개선을 통한 달러화 확보는 향후 수출과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가이아나, 브라질, 그리고 노르웨이 등 오펙 플러스 국가들을 제외한 주요 생산국들의 증산이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와 이란 정부의 반정부 시위와 시리아 공습 그리고 리비아 공습 차질 우려가 하단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미국산 에너지 추가 구매 약속의 지지력을 제공하겠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이 위험 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하며 $50 하회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가 매수세 유입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가능성 등이 추가 하락을 제한해 $50 초중반 중심 등락의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2월 유가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저들을 맡고 있는 김광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